주택연금 2026 개편 72세 4억인 경우 실제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아나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은 나이 같은 집값인데 신청 날짜 하나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개편 때문이에요. 오늘은 복잡한 말 다 빼고 딱 한 케이스로 감각을 잡아보겠습니다. 72세, 집값 4억, 종신 정액형 예시. 이 조합이면 월지급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숫자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월지급금만 보면 판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료가 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두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월지급금 변화, 보증료 변화. 이 두 개만 잡으면 내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길이 보입니다. 먼저 월지급금부터 갑니다. 72세, 집값 4억, 종신 정액형 예시 기준으로 개편 전 월지급금이 129만 7천 원입니다. 개편 후 월지급금이 133만 8천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차이는 월 4만 1천 원 정도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3%대 상승인데 숫자로 보면 더 직관적이에요. 매달 4만 원대가 추가로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작은 차이에서 체감이 생깁니다. 약값 한 번, 장보기 한 번, 교통비 한 달. 이런 단위로 생각하면 바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고정 현금 흐름이 조금이라도 더 두꺼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노후에는 이 안정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면 위험합니다. 주택연금은 개인별로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정액형인지 증가형인지가 다르고, 산정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다르고, 금리 환경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는 대표 예시로 감각을 잡는 용도입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 방향은 분명합니다. 72세 4억 기준에서 월지급금은 위로 조정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축입니다. 보증료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이에요. 사람들이 월지급금만 보고 좋아했다가 나중에 구조를 보고 다시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월지급금만 만진 게 아니라 보증료 구조를 같이 만졌습니다. 핵심은 세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초기 보증료는 내려갑니다. 환급 가능 기간은 늘어납니다. 연보증료는 올라갑니다. 먼저 초기 보증료부터 보겠습니다. 가입할 때 내는 초기 보증료가 1.5%에서 1.0%로 내려갑니다. 집값 4억이면 단순 계산으로 예전엔 600만 원 수준이고 이제는 400만 원 수준입니다. 시작 부담이 2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변화는 꽤 큽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 월로 받는 돈보다 처음에 나가는 목돈이 더 부담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문턱이 낮아지면 상담도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가족 설득도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은 환급 가능 기간입니다. 환급 가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처음 선택이 불안한 사람에게 숨 쉴 틈이 조금 더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연금은 한번 결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급 가능 기간이 늘어나면 심리적으로 결정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세 조건은 상품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환급 조건은 상담에서 반드시 문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냐? 얼마까지냐? 언제까지냐? 이 세 가지를 딱 적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연보증료입니다. 매년 붙는 연보증료가 대출 잔액 기준 0.75%에서 0.95%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대출 잔액입니다. 주택연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 잔액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기 유지일수록 연보증료 인상분이 체감될 수 있습니다. 이걸 무섭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월지급금이 늘어난 만큼, 연보증료가 늘어난 만큼 둘이 합쳐서 내 체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걸 저는 순효과라고 부르겠습니다.
순효과만 잡으면 결론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합니다. 월지급금은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초기 보증료는 내려가서 진입 부담이 줄어듭니다. 환급 가능 기간이 늘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보증료는 올라가서 장기 유지에서 체크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게 이번 개편의 전체 그림입니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어떤 케이스인지 빠르게 분류하는 것. 제가 케이스별로 판단 프레임을 드릴게요. 정답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가족과 어떤 순서로 얘기해야 하는지, 이걸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서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분. 이 케이스는 월지급금 4만원 상승도 의미가 있지만 초기 보증료가 줄어드는 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작 부담이 줄면 가입 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조건에서 월지급금은 얼마냐? 초기 보증료는 정확히 얼마가 나가냐? 연보증료까지 포함하면 매년 비용이 어떻게 잡히냐? 이 세 문장만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월지급금이 생활비 항목에서 무엇을 대체하는지 적어보세요. 약값인지, 관리비인지, 통신비인지. 이렇게 목적이 잡히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고 노후의 불안을 줄이는 게 목표인 분. 이 케이스는 숫자 싸움으로 들어가면 망합니다. 설득 포인트는 돈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이 병원비 걱정을 줄이고 생활 리듬을 지켜주고 가족관계의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렇게 접근하세요. 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집을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다. 이 한 문장이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시 숫자는 짧게만 얹으세요. 72세 사업 기준에서 월지급금이 조정된다고 안내된다. 우리도 내 조건으로 계산해보자. 이렇게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집값은 있는데 현금이 묶여있는 분. 자산은 있는데 통장이 얇아서 불안한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주택연금이 도구로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사할 가능성이 있나? 내가 집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나? 상속에 대한 가족 합의가 있나? 이 세 가지입니다. 계획이 자주 바뀌면 상품을 잘못 고를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급 가능 기간이 늘어났다는 변화가 이 케이스에선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최종은 조건 확인입니다. 환급 조건을 문장으로 확인하고 기록하세요. 그게 안전장치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분. 이분들은 뉴스만 보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단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계약이 이번 개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 이걸 공식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결론을 찍으면 위험한 영역이에요. 대신 방향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받는 금액이 왜 그렇게 산정됐는지, 지급 방식 변경이나 조건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숫자 감각을 넓혀볼게요. 월 41,000원 상승은 작은 변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한 달만 보는 상품이 아닙니다. 매달의 안정감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생활비에서 고정비가 하나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찬반을 가르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확인해야 손해를 줄이는지, 이 판단 루트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제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첫째, 본인 나이와 배우자 나이. 둘째, 주택 가격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셋째, 지급 방식이 무엇인지. 정액형인지 증가형인지. 넷째, 초기 보증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다섯째, 환급 조건이 무엇인지. 여섯째, 연보증료를 포함한 순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일곱째, 내 계획 변수가 무엇인지. 이사 가능성, 매각 가능성, 가족 합의.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상담에서 반드시 써먹을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월지급금만 말해주지 말고 연보증료 포함해서 제 케이스 순효과로 설명해주세요. 이 한 문장만 던지면 상담이 훨씬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상담 결과를 가족에게 공유할 때도 편해집니다. 이걸로 얼마 들어오고
초기에 얼마나 가고 매년 비용이 어떻게 붙고 이렇게 구조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 정리합니다. 72세 집값 4억 동신 정액형 예시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129만 7천원에서 133만 8천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차이는 월 4만 1천원 정도입니다. 초기 보증료는 1.5%에서 1.0%로 내려갑니다.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연보증료는 대출 잔액 기준 0.75%에서 0.95%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월지급금만 보지 말고 보증료까지 포함해서 순효가로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내 조건은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